네, 저희 벌써 킥오프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놀랍게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또 빛나는 황금 같은 토요일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존 아투루스 교수님 강의 시리즈 중에서 이제 세 번째로 퀀텀 서킷을 해볼 건데요. 내용이 다소 그 수학적인 내용이 많아서 설명은 그렇게 많이 안 할 거고 최대한 코딩 실습같이 운영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발표를 맡게 된 랩장 중 1인 신소영이고요. 저는 IBM에서 퀀텀 디벨로퍼 어드보킷이라고 해서 연구자나 이제 사용자들한테 양자 컴퓨터 관련된 지식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팁을 알려주기도 하고 연구에 활용하는 방법을 자문해 주기도 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아마 저희 전체 퀀텀 디벨로퍼 어드보킷이라는 롤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한국의 양자 컴퓨터와 그리고 키스킷 사용자들의 커뮤니티의 리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두연에 저희가 큰맘 먹고 개설한 연구소 랩에 모두 참가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저희 주요 공지가 하나 있어요. 저희 4월 4일에 모두팝 그 세미나 시리즈에 양자 머신러닝 특강이 아마 출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연사부는 그 한양대에서 양자 정보 쪽 박사 학위 받으신 삼성 SDS의 재정호 박사님, 재정호 프로님이시고요. 시간은 아마 오후 7시, 그리고 장소는 강남에 있는 모두의 연구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식 공지가 나오면 다시 전체 채널로 공지가 될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참가하셔서 서로 인사도 하시고 네트워킹 하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때가 아마 새벽 2시 정도일 텐데 온라인으로 참가해서 같이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되게 바쁘신 분인데 저희가 진짜 한정현 박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어렵게 섭외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본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리캡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한 박사님께서 워낙에 강의를 잘해주셨지만 우선은 잠깐의 리캡. 그래서 외부와 단절돼 있는 싱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외부와 단절돼 있다는 거는 사실 물리학적으로 좀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이야기죠. 뭐 이렇게 단절되고 고립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외부와 인터랙션 없이 이 시스템의 반응과 정보만을 다루면 된다는 아주 이상적인 가정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했던 내용은 양자 상태 벡터를 배웠어요. 그리고 양자 상태 벡터는 세로로 표현되는 열 벡터이고 그리고 벡터의 순서 인덱스는 고전적인 상태 라벨을 붙인 것. 그래서 여기처럼 0의 상태는 1, 0, 1의 상태는 0, 1. 이렇게 위아래 인덱스가 0하고 1로 붙는다. 그리고 양자 상태 벡터의 값은 복소수. 그리고 양자 상태 벡터의 요소의 절대값의 제곱은 항상 1과 같아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특징이었고요. 양자 상태의 측정에 대해서도 배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서 싱글 시스템에서 배운 거는 기본적으로 표준 기저라고 해서 계산의 베이시스 0 또는 1로 측정하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측정을 수행하는 관측자는 양자 상태 벡터가 아니라 가능한 고전적 상태, 즉 0 또는 1 중 하나를 얻는다. 그리고 보른의 규칙이라고 해서 양자 상태가 측정되면 시스템의 각 고전 상태는 각각에 해당하는 양자 상태 벡터의 요소의 절대값의 제곱과 같은 확률로 얻어진다. 이게 이제 측정에서 양자 상태에서 중요한 점이었죠. 그리고 양자 상태의 벡터의 조작은 유니터리 행렬이, 유니터리라는 말로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유니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천천히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니터리로 할게요. 유니터리 연산에 있어서 양자 상태 벡터의 조작은 유니터리 행렬을 사용하고 유니터리 행렬이라는 건 복소수의 개수를 갖는 정사각 행렬로 이런 특징을 만족하는 행렬이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들은 복소수, 힐베르트 스페이스라는 굉장히 특별한 벡터 공간에 정의가 돼 있는데 사실 그 베이직한 원리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복소수 벡터 공간이고 유니터리 연산이라는 연산을 해도 원래 정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디스턴스 정보가 변하지 않는 공간에서 이 벡터가 갖는 어떤 디스턴스의 정보라는 걸 건드리지 않는 굉장히 특수한, 그러니까 특수하다는 게 특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처리하기 쉬운
오히려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제너럴한 게 더 어렵고 오히려 특별한 게 좀 더 쉬운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존재하는 어떤 벡터 수학적인 공간은 굉장히 좁고 복소수 벡터 공간이라는 큰 세상에서 굉장히 좁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하게 다룰 수 있는, 굉장히 쉽게 다룰 수 있는 어떤 공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시간에는 멀티플 시스템, 그러니까 한 개의 큐빗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큐빗이 있는 시스템을 다루는데, 여기에서는 초보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두 개가 분리될 수 있는지 분리될 수 없는지 딱 그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두 시스템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은 한 큐빗이 저기 시드니에 있고 한 큐빗이 미국에 있어요. 이런 경우 서로 독립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큐빗에서 어떤 작용을 해도 이 큐빗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 가능한 시스템인 경우는 수학적으로 아까 우리가 큐빗을 0, 1, 1, 0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행렬로 표현할 때 벡터 텐서라는 방식으로 멀티플 시스템을, 그러니까 다중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 두 시스템이 있는데 두 개의 상태를 그렇게 벡터 텐서 형태로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런 특별한 아이들이 얽혀져 있는 다중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중요한 개념은 측정이 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이어서 한마디로 벡터 텐서 형태로 합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전체 중에서 하나를 부분 측정해도 얘를 그냥 싱글 시스템으로 심지어 취급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개가 얽혀 있다면 하나의 서브 시스템을 측정할 때 다른 서브 시스템의 상태가 같이 결정이 돼버린다. 이게 지금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럼 양자 컴퓨터에서 연산은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얽혀있는 상태와 얽혀있지 않은 상태의 표현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텐서 프로덕트로 표현 가능한 두 개가 분리 가능한 다중 시스템인 경우에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은 마찬가지로 텐서 프로덕트로 표현은 가능하죠. 이렇게 합성이 가능하죠. 그리고 얽혀져 있는 상태에서의 non-tensor product operation인 경우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에 딱 깔끔하게 하나 못 곱하기 못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이런 식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 딱 뭐 곱하기 뭐 A 곱하기 B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non-tensor product의 두 개의 예 중에 하나가 수압 게이트가 있고 하나는 컨트롤드 낫이 있는데 수압 게이트는 그래서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컨트롤드 낫은 이렇게 하나와 이렇게 하나 두 개로 나뉘어진다. 이런 정도의 수학적인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지난 시간까지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요. 네, 오늘은 그래서 양자 회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이후부터 이제 수학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적과 뭐 직교와 그리고 투영과 그리고 양자 정보의 한계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3번의 2, 3번 같은 경우는 저도 우선 라트로스 교수님의 강의를 캡처해 왔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확실하게 데피니션이 되어 있고 이미 물리학적으로 실험적으로 증명이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고 그 윗부분은 파이썬 코드로 같이 실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또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되게 재밌는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융합과학기술원에서 양자 컴퓨터 바이오 헬스 포럼이 있었는데요. 링크를 지금 남겨두었고, 이 포럼에 있었던 두 개의 강의의 타임스태프를 찍어서 제가 자료에 넣어서 공유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에트리 방정우 실장님이 양자 컴퓨팅 또는 양자 머신러닝 연구의 동향,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주제로 강의를 자주 하시는데, 항상 들어보면 유익해요. 굉장히 긴 호흡에 양자 정보 이론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트렌드를 쭉 알 수 있으시니까 한번 쭉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학배 교수님께서 이제 바이오 쪽에 어떻게 양자 컴퓨터를 적용하고 있고 어떤 전망이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 연구 동향이나 이제 지식의 깊이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넓고 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바이오 헬스나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의 측면에서 어떻게 양자 컴퓨터를 접근하고 계신지 설명을 잘 해주셔서 들어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링크를 넣어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번 텍스트북 챕터의 시작은 서킷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로는 우리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겠죠. AND 게이트, XOR 게이트, NOT 게이트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은 아마 공대 나오신 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로라고 말할 때는 계산의 모델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래에 보이는 두 가지가 고전적인 회로의 예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와이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이런 게이트들은 어떤 연산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회로에서 정보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쭈루루 흘러가죠. 그래서 이런 불리언 서킷은 0, 1을 가지고 연산하는 게이트들을 가지고 어떤 로직을 구현하는 고전적인 논리 회로이고요. 아리스메틱 서킷은 이제 연산 회로. 그래서 x, y, 1 있을 때 이렇게 어떤 계산을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거는 제 기억에 저 고등학교 때 2차 방정식 같은 거 배울 때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고전적인 회로가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양자회로를 배워볼 거고, 양자회로에서 와이어는 큐비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이트들이 이렇게 나와요. H 게이트, 여기서는 1 게이트 이렇게 있죠. 게이트는 유니터리 연산과 어떤 측정 등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처음 키스킷까지 코딩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시거든요. 키스킷의 양자율에서 큐비트의 위, 아래 순서는 오른쪽에서 왼쪽 순서랑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게 0번 큐비트, 그 아래가 1번 큐비트고요. 이거를 양자 상태로 표현할 때는 0번 큐비트가 제일 오른쪽, 1번 큐비트가 왼쪽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가 다른 양자 컴퓨터 SDK랑 달라요. 그래서 키스킷을 자주 쓰는 사람은 이게 좀 더 직관적이라고 느끼거든요. 위에 있는 게 0번. 이제 이게 익숙하시지 않으면 아마 헷갈리시거나 에러가 나실 수 있다. 그래서 양자 회로의 간단한 예를 보시면 여기에 0의 상태의 큐비트가 하나 있을 때 이렇게 순서가 쭉 있으면 얘가 먼저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을 H 곱하고 H 먼저 놓고 그 다음 S 곱하고 행렬은 그래서 이쪽에 H가 붙고 S, H, T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얘가 나오게 되죠. 흐름은. 그래서 이 큐빗에 정해지는 순서를 보는 거죠. 얘한테 제일 먼저 만나는 건 H, S, H, T. 이해되셨죠? 그래서 개발자 자격증 시험 보실 때도 이 순서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렬을 곱할 때는 그래서 H, S, H, T 곱해서 최종 행렬 이렇게 나온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코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함께, 그리고 제가 이거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혹시 한글로 된 키스킷 텍스트북 보이시나요? 지금 웹 잘 보이시나요? 이거 한글도 지금 번역 중이긴 한데, 일본어 팀이 가장 번역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리고 일본어와 한국어의 그 번역 품질이 되게 좋아서요. 팁을 알려드리면, 여기 보시면 영어, 일본어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일본어로 선택한 다음에, 크롬에서 한글을 선택해서 번역을 하시면, 한국어 번역만큼 우선 좋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꿀팁이에요. 그래서 우선 텍스트북에서 여기까지 지금 했어요. 네. 그래서 키스키 텍스트북을 우선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텍스트북 안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거에 더불어서 여기 스크래치 패드란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마음에 드는 코드를 다 이것저것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지금부터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텍스트북의 링크는 여기다가 제가 남겨드릴게요.
일본판으로 남길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자 비트의 얽힘 회로를 이제 보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우린 이걸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네, 그래서 텍스트북에 있는 이 회로를 만들고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오늘의 실습에 필요한 필수 라이브러리들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거를 아까 스크래치 패드에 써보시려면 이 라이브러리를 여기다 통째로 다 갖다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왜 안 넘어가?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됐다. 하고 이제 첫 번째 회로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두 개의 큐비트를 회로를 만들고 XY로 이름을 붙이는 코드를 여기서 실행을 해볼게요. 해보고 계신가요? 또는 로컬의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해서 실행시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IBM 퀀텀의 클라우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만들어드린 노트북을 업로드해서 사용해 보셔도 돼요. 얘가 좀 느리네요, 지금. 그럼 전 여기로 우선 실습을 할게요. 네, 그래서 방법은 X라는 것에다가 퀀텀 레지스터 하나를 어사인을 하고 얘 이름을 대문자 X로 지정을 하고요. Y라는 변수에 퀀텀 레지스터 하나짜리 1비트짜리를 설정을 하고 Y라는 텍스트로 이름을 붙일게요. 여기를 만약에 뭐 다른 걸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그럼 변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문자로 바꿔본 다음에 썰킷이라는 양자 회로를 이제 이 두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만드는데 두 개를 각각 어사인 하는 거예요. 순서는 얘가 위에, 얘가 아래.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지금 보이시죠? 얘 이름이 표현되는 걸로. 소문자 Y, 소문자 X. 이렇게 원하는 이름을 붙여서 양자 회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 있는 지금 요걸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위에 0번째 큐비트가 대문자 Y라는 이름, 1번째 큐비트가 대문자 X라는 이름을 가진 양자 회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때 0번 큐비트, 즉 Y라고 이름 붙여진 큐비트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적용하고 이 회로에 유니터리를 출력해서 텍스트북하고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이 회로에 H 게이트를 적용하는데 대상을 여기다 0을 써도 되고 Y를 써도 돼요. 저는 Y라고 해볼게요. 또는 0번째 큐빗이니까 0번을 해볼게요. 이거 아니다. 얘 Y로 써야 되는군요. 네, Y번째 큐빗.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0번째 큐비트에, 즉 Y 큐비트에 하다마드를 적용한 유니터리 행렬은 이렇게 나오고요. 텍스트북하고 비교해 볼게요. 똑같죠? 네, 그 다음 이제 0번째 큐비트를 컨트롤 큐빗으로 하고 1번 큐비트, 즉 X 큐빗, Y 큐비트를 컨트롤 큐빗으로 하고 X 큐빗을 타겟 큐빗으로 하는 CX 게이트, 컨트롤 닷 게이트를 적용하고 회로 유니터리를 적용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썰킷을 한번 또 그려볼게요. 잠깐만요. 아까 이거 세 번 해서 그렇구나. 다시. 한 번, 세 번. 그리기. 네, 맞아요. 됐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텍스트북에 나온 거랑 같죠? 이렇게. 그러니까 컨트롤 낫 게이트는 앞에 강의에서도 언급이 됐었지만 위에 컨트롤 비트라고 불리는 어떤 플래그처럼 사용하는 비트가 1일 때만 타겟 비트를 반전시켜요. 그래서 위에가 1일 때만 아래가 0이었으면 1로, 1이었으면 0으로 반전시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앞에 얽힘, 다중 큐빅 상태 중에서 얽힌 상태 중 가장 유명한 네 가지 벨 상태를 혹시 보셨을 텐데 여기에
이 얽힌 회로를 가지고 이 벨 상태에 적용하면 벨 상태가 요렇게 만들어진다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다마드와 CX 게이트가 있는 이 유니터리를 00, 즉 입력이 위아래 큐빅 다 0인 거에 적용할 때는 파이 플러스가 상태가 나오고 0, 1에다 적용하면 파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1, 0에다 적용하면 psi 플러스 그리고 1, 1에 적용하면 마이너스 psi 마이너스 상태의 벨 상태가 나온다는 게 여기 나오는데 이걸 그럼 우리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죠. 다음 이렇게 지금 우리는 퀀텀 인포메이션 라이브러리 오퍼레이터라는 걸 써서 지금까지 이 유니터리를 확인을 했는데요. 키스킷에 유니터리 시뮬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니터리 시뮬레이터라는 백엔드를 사용해서 작성한 양자 회로에 유니터리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똑같은 유니터리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대신 차이점은 얘는 유니터리 시뮬레이터라는 걸 사용해서 계산을 했다. 이게 계산 코딩 하시는 팁이 될 것 같고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넣어 보았어요. 여기까지 확인했고 이제 아까 본 요거를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유니터리의 입력에 따라서 이 값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든 퀀텀 서킷을 여기 가지고 있죠. 서킷을 저장을 해놓고 새 양자 회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QC00이라고 붙이고 퀀텀 서킷 큐빅 2개짜리로 양자 회로를 설정한 다음에 이미 만들어진 양자 회로를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자주 사용하게 되는 팁인데 append란 명령어를 넣고 아까 위에서 만든 서킷을 0번과 1번 큐빗에 갖다 붙인다. 이렇게 해서 회로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회로는 입력이 아무것도 없죠. 키스킷은 큐빗을 0 상태로 초기화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00의 입력을 가진 한마디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여기 QC00 네. 하고 상태를 보시면 똑같죠. 자, 이제 두 번째 01 그러면은 0, 1이니까 아까 순서를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 1이 0번 큐빗인 거예요. 0번 자릿수니까. 그래서 여기다 x를 붙여서 계산을 해보시면 스테이트 벡터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 1, 0 순서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큐빗이 1이니까 아래에 x 그래서 똑같이 아까 만들어둔 유니터를 적용해서 회로를 만든 다음에 또 스테이트 벡터를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스테이트 벡터라는 걸 사용했고요. 키스킷의 양자 정보를 연구하기 위해서 키스킷.quantuminfo라는 모듈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 1, 1의 입력은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와서 제가 여기를 마이너스로 하고 붙여버릴 거예요. 이따가. 그래서 이제 1, 2를 보는데 여기는 제가 이 앞에 스테이트 벡터에다 일부러 마이너스를 붙여버렸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하다마드 게이트와 CX 게이트가 있는 이 유니터리는 입력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벨 상태를 만들어낸다. 텍스트북을 지금 실습을 해봤죠. 그리고 네, 지금까지 중에 궁금하거나 에러 나신 거 있나요? 언뮤트하고 말씀하셔도 돼요. 네, 그럼 계속 할게요. 네, 그래서 우선 키스켓 텍스트북 상에서 이렇게 이 회로를 만들어서 측정하는 것까지도 우선 이 코드에서 실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얘는 계속 러닝하고 있네요. 이럴 수가. 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북 상에서 이렇게 에어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쿼슨 시뮬레이터하고 에어 시뮬레이터를 가장 많이 쓰는데 에어 시뮬레이터가 노이즈가 없는 이상적인 시뮬레이터에 가깝고요. 쿼슨 시뮬레이터는 약간 노이지한 실제 백엔드를 좀 모사한 시뮬레이터인데 여기에서는 에어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지금 커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느려지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자 회로를 만들고 이렇게 에어 시뮬레이터라는 백엔드를 지정해서 simulator.run 하고 사실 트랜스파일은 생략해도 돼요. 보통 트랜스파일이란 거는 IBM이 가지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 백엔드들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특성 중에는 커넥티비티라고 해서 큐빅끼리 연결된 상태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 백엔드의 기본 베이시스 게이트라고 해서 그 큐빗이 제공하는, 그 백엔드가 제공하는 어떤 양자 회로를 나누는 기본 유닛이 되는 게이트가 다르기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켜볼게요. 여기서 보여드려 볼게요. 보시면 트랜스파일이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면 제가 실행하고자 하는 백엔드 양자 회로를 만약에 워싱턴을 쓴다 하면 이 워싱턴이라는 백엔드의 베이시스 게이트, 소위 어떤 양자 회로를 실행할 때 그 회로를 이 백엔드에 돌리기 위해서는 CX 게이트, 아이디얼 게이트, RG 게이트, SX 게이트, X 게이트 이 5가지 게이트를 사용해서 그 회로를 분해해서 실행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얘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구조에 맞게. 예를 들면은 지금 3번하고 21번 큐빗은 연결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X 게이트로 3번과 21번 큐빗을 연결하면 에러가 나죠. 그래서 그런 커넥티비티를 맞춰서 작업을 해주는 걸 트랜스파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이 트랜스파일이라는 작업은 그걸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 이걸 안 쓰셔도 되는데 리얼 백엔드에서 만약에 계산을 하실 때는 트랜스파일을 꼭 해주셔야 회로가 에러 없이 돌아요. 그리고 샷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동전 던지듯이 매번 한 번씩 찍어서 결과를 얻어서 여러분에게 표시해 주려고 이렇게 샷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면 플롯이 보이죠? 카운트된.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뭐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원래 카운트가 보이는데 생략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단일 양자 비트 게이트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큐빗의 상태를 돌리는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로우 구면 위에서 예를 들면은 북극에 있던 걸 남극으로 돌리고 북극에 있던 걸 적도로 돌리고 적도에 있는 거를 45도 돌리고 다 이런 식의 로테이션 연산들이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게이트에 대한 설명은 키스키 다큐멘테이션을 보시면 정확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낫 게이트는 플립, 수압 게이트는 2개를 딱 바꾸는 이런 느낌이죠. 여기 밑에 쭉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컨트롤 낫 게이트. 이거는 컨트롤 비트가 하나짜리, 얘는 컨트롤 비트가 2개짜리. 이거 결국 2개가 다 이럴 때만 얘를 반전하는 이런 게이트. 얘는 컨트롤 비트가 이럴 때 얘랑 얘를 서로 바꾸는 이런 프레드킨 게이트인데요. 이런 거 말고 요게 좀 신기하죠? 그래서 컨트롤 비트가 있을 때 어떤 특정 임의의 유니터리를 여러 개의 큐빗에 적용하는 이런 게이트도 있는데 우선 요거까지는 구현하지 않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건지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그 텍스트북 같이 U로 큰 블럭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키스킷에 있는 양자 정보 연구용 라이브러리를 불러서요. 여기서 랜덤 유니터리라는 걸 써볼게요. 넘버 오브 큐빗은 3개 써볼게요. 그리고 랜덤 유니터리로 이제 만들어 보면 이렇게 커다란 유니터리가 만들어져요. 이거를 가지고 아까처럼 서킷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뭉뚱그려 유니터리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텍스트북에서 보신 이런 뭉뚱그려진 유니터리는 어떤 의미의 유니터리를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설정할 수도 있어요. 연구용으로 내가 이런 유니터리를 강제로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서 회로에 넣을 수도 있고 이제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컨트롤도 연산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양자 회로의 사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중에 혹시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걸로. 이 패널리스트를 모두 올려드렸는데 왜 다 언뮤트하고 계신가요? 뮤트하고 계신가요? 언뮤트하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선형 대수가 시작돼요. 그래서 양자 회로의 기능이나 이제 한계를 탐구할 준비를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수학적인 특징을 설명해 주려는 목표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선형대수 탐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습을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형대수를 배우면 가장 이제 벡터를 알게 되고 벡터의 내적이란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적이 무엇이냐를 우선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아래 이제 여기 코딩 블럭에 사용자가 오퍼레이터 개수 제한 이라기보다는 오퍼레이터의 개수 제한이라기보다는요, 사용할 수 있는 큐빗의 제한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시뮬레이터는 지금 클라우드에 있는 게 32큐빗이 제한이 있으니까요. 왜냐면 오퍼레이터는 오퍼레이터는 결국 어떤 양자 회로가 다 만들어지면 곱해져서 하나의 또 큰 유니터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유니터리의 개수는 제한이 있다기보다는 이 크기, 실제로 돌릴 수 있는 회로의 크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대신에 그건 있어요. 실제 지금 노이즈가 가득한 양자 백엔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린 지금. 그래서 어, 이렇게 약간 시뮬레이션 하는 용도의 회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 돌릴 때는 우리가 지정한 회로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게이트들이 연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1%씩 있는 노이즈들이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대략 지금 수준으로는 이 회로들이 있는 이 뎁스라고 부르거든요. 회로가 몇 층으로 구현되어 있는가. 이게 대략 10개가 막 넘어가 버리면 실제 백엔드에 사용하면 노이즈가 우리 생각보다 많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아마 서킷의 뎁스 표현을 하자면 10에서 15개 정도의 게이트가 누적이 되면 노이즈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형대수 넘파이 실습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캡 벡터는 세로 벡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A라는 캡 벡터 얘는 유니터리도 아니고 표준 벡터도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어레이를 사용해서. 다음 어떤 벡터의 놈이라는 게 있죠. 그 벡터 공간에서 차지하는 얘의 길이 같은 정보인데요. 그거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하게 우선 콘주게이트를 한번 하고 트랜스포즈를 해서 만들 수 있어요. 선형대수에서 콘주게이트라는 거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트랜스포즈는 행이 된 걸 열로 바꾸고 열로 된 거를 행으로 바꾸고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각선의 기준으로 이렇게 다 바꾸는 느낌. 이렇게 대각선의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 하는 게 트랜스포즈예요. 그래서 네, 놈은 이렇게 얘가 이 오른쪽이 이렇게 생긴 애가 캣이고 반대로 이렇게 된 게 불화인데요. 이 불화라는 녀석이 이렇게 세로로 있던 행렬을 가로로 바꾸고 복소수 값을 켤레 복소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하면 컨주게이트 하고 트랜스포즈를 해서 계산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보시면 얘가 다 켤레 복소수로 바뀌어서 누웠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에 곱해서 이 놈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놈의 제곱. 네. 그리고 이제 넘파이에서 놈을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그럼 이 값이 브라하고 캣을 곱한 값이 놈의 제곱과 같은지 확인. 같죠. 그래서 여기까지로 여기 나온 이 긴 내용들의 확인이 된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컨주게이트 시메트리란 게 있죠. 그래서 아까 브라와 캣을 곱한 이런 형태의 선형대수에서 요 녀석의 요거 컨주게이트를 하는 게 그럼 과연 똑같은가? 확인. 그래서 기본 이 녀석은 이렇게 얘를 B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얘를 B라고 하면은요. 이거의 불화가 되는 아이는 비대거라고 여기서 계속 표현하거든요. 선형대수적으로. 트랜스포즈와 컨주게이트를 모두 씌운 형태. 그래서 이게 기본값, 이쪽 오른쪽일 때 이제 이 녀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컨주게이트
B 하고 트랜스포즈 B 콘주게이트 해서 그래서 얘를 하나 만들어 두고 얘는 지금 보시면 A 대거 하고 B인데 그거에 또 콘주게이트죠. 켤레 복소수. 그래서 이 값이 얘와 같다. 그래서 지금 B를 하나 강제로 만들었고요, 여기서. 네, 그래서 이걸로 지금 이 내용을 실습한 거예요. 어딨나? 잠깐만요. 보자. 어디 있었더라? 여기 있다. 요거. 이 부분요. 그래서 두 개의 복소수 캡팩터가 있을 때 이 관계식이 만족한다. 실습. 그 다음 내적의 선역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캡팩터가 있는데 그 아이가 베이시스 두 개로 나눠질 수 있고 각각의 변수가 알파1, 알파2예요. 그럴 때 어떤 브라와 캣을 곱한 아이는 이거 곱하기 요거, 이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선형적으로 나눠질 수 있다. 이것도 실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정의한 A라는 녀석이 있잖아요. 이 녀석. 이 녀석을 세 개의 베이시스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1, 0, 0. 그래서 요 값만 다루는 아이. 두 번째는 0, 1, 0. 그래서 요 값만 상수로 갖는 아이. 0, 0, 1. 해서 요 값을 상수로 갖는 세 개의 베이시스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정의를 했어요. A1, A2, A3. 각각의 상수 알파1, 알파2, 알파3는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걸 그대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 위에서 계산했던 이 값과 똑같다. 그래서 선형성이 유지가 된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잘 따라오셨으면 1번. 결국엔 똑같네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는 게 저는 가장 확실한 것 같아요. 이론은 이렇게 쭉 보고 손으로 증명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데 결국 넘파이 가지고 이렇게 실습을 해보면 아, 저 텍스트북이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다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 그 다음 오늘은 약간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봤어요.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장난을 쳐야 재밌잖아요. 네, 그 다음 이제 코시-슈왈츠 부등식.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때 우리 한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각형 상상하시면 돼요. 이 두 길이, 이 두 길이가 항상 얘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위에 우리 만들었던 A랑 B라는 벡터 가지고 실습을 해보면, 네, 우선 요 녀석, 합쳐진 아이의 길이는 9죠. 그 다음, 얘, 두 개의 놈을 곱하는 거죠. 얘가 크죠? 끝. 증명 끝.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보면은 직교 집합과 정규 직교 집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로부터 이미 이제 선형대수를 공부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안드로메다로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직교가 왜 필요하고 베이시스가 뭐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우선 실습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두 벡터가 직각인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그 이유가 밑에까지 쭉 나오고요. 왜냐하면 서로 직각이란 얘기는 얘가 얘를 서로 만들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유니크한 존재란 뜻이죠. 소위. 그래서 큐비트의 계산 기저 0하고 1만 해도 왜 우리가 자꾸 0, 1의 벡터를 우리가 자주 보는 이런 형태로 기획을 할까? 이렇게 캡 벡터로 0, 1, 1, 0 이렇게 자꾸 만드는 걸까? 생각해 보면 이것 때문인 거예요. 네, 이렇게 두 벡터가 직교한다는 얘기는 아까 위에서 배운 그 벡터 프로덕트가 0이라는 얘기거든요. 서로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넘파이로 두 개를 해보시면 이렇게. 지금은 그냥 트랜스포즈만 썼고 컨주게이트 안 했잖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 실수라서 그냥 제가 트랜스포즈만 쓴 거예요.
정석대로 하면은 컨주게이트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정규 직교 세트란 서로 직교하는 단위 벡터의 집합을 의미해요. 이거는 저 데피니션이에요. 데피니션. 그래서 얘는 결국 요걸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벡터 공간에는 단위 직교 벡터들의 집합이 있어요. 그 집합들을 가지고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걔 곱합 선형 결합이라고 해서 얼마를 알파 뭐 1을 2 계산 기저에 곱하고 10을 2 계산 기저에 곱하고 3을 2 계산 기저에 곱해서 만들어내는 한마디로 XY 좌표를 XYZ 좌표를 생각해 보시면 x만큼 1의 크기인 게 x의 단위 벡터, y축의 1만큼 크기인 게 y축의 단위 벡터, z축의 1만큼 크기인 게 단위 벡터라면 우리가 어떤 좌표점을 딱 찍어가지고 그 공간 안에 있는 걸 만들었을 때 뭐 3,5,2 한다면 이 3,5,2, 3, 5, 2가 각각 이 점을 이 벡터 공간에서 만들어내기 위한 x 기저, y 기저, z 기저의 상수값이 되는 거죠. 함수 얘기해서 정말 죄송해요. 어쨌든 그래서 큐비트의 이제 두 계산 기저를 가지고 얘가 이런 관계를 만족하느냐. 한마디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적하면 1. 수직한 아이들은 0. 그래서 우선 크기가 1인 단위 벡터인지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의 놈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둔 cat 0와 cat 1의 놈을 위해서 한번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각의 내적을 다 전부 확인해 볼 거예요. 0, 0, 0, 1, 1, 0, 1, 1 이렇게.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큐빗의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라는 아이들은 정규 직교 세트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규 직교 세트와 유니터리 행렬에 되게 재밌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양자 컴퓨터의 연산들은 전부 유니터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유니터리 행렬이 되게 재밌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니터리의 행들을 벡터로 만들었을 때 얘네도 정규 직교 세트고 열들을 가지고 따로 떼서 벡터를 만들었을 때 얘네끼리도 정규 직교 세트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기한 특성을 손으로 계산하지 말고 우린 파이썬으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키스킷의 퀀텀 인포메이션을 랜덤 유니터리, 임의의 랜덤 유니터리를 만드는 걸 확인해 볼게요. 우리 큐빗은 그냥 하나만 할게요. 네, 그래서 이런 랜덤 유니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행을 로우 1하고 로우 2로 해서 각각 떼내 볼게요. 이게 지금 결국 내적을 구할 거라서 이렇게 가로로 보여도 상관없어요. 결국 똑같거든요. 여기 못하. No move, row 1. No move, row 2. 네, 그래서 위에 똑같이 이 성질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크기가 1인지, 그리고 각자 자기 자신하고 내적할 때만 1이고 나머질 땐 0인지 코드를 돌려보시면 빠밤 만족하죠. 신기하지 않나요? 유니터리 행렬의 이 특징. 그리고 이제 열을 확인할 거예요. 컬럼. 각각의 컬럼을 이제 떼가지고 똑같이 해보면 이것도 결국 맞아요. 신기하죠? 유니터리 행렬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아이의 행과 열 자체만으로도 어떤 그 정규 직교 세트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실습이 안 되시거나 어려우신 거 있으신가요? 자, 그 다음 이제 투영과 투영 측정이라는 요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수학적인 정의예요. 어떤 정사각 행렬이 있어요. 네모나게 생긴 정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근데 이 아이가 요 두 가지의 특징을 충족하면 투영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각 자기 자신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한 행렬, 그러니까 한마디로 켤레 복소수를 만들고 이렇게 대각선 기준으로 위치를 바꾼 아이들이 자기 자신인 경우, 그리고 자기를 제곱한 게 또 자기 자신인 경우, 이걸 만족하는 조건일 때 얘를 프로젝션 매트릭스, 투영 행렬이라고 부른대요. 이건 데피니션이에요, 정의.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1의 경우를 만족하는 행렬을 에르미트 행렬이라고 부르고 2번을 만족하는 애들을 멱등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투영 행렬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냐면 어떤 단위 벡터, 즉 크기가 1인 벡터가 있을 때 이렇게 캣 곱하기 프라 하면 얘네가 투영 행렬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요런 아이가 왜 투영 행렬 조건을 만족하는지는 와트루스 교수님의 화면을 캡처해 왔어요. 나중에 이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해볼 만한.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명.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오소노멀 셋이 있을 때, 정규 직교 셋이 있을 때, 걔 또한 이걸 다 만족한다. 그리고 이거에서 중요하게 넘어가는 이 녀석은 바로 투영 측정인데요. 이렇게 어떤 벡터 시스템, 예를 들면 큐빗이라고 할 때 우리가 큐빗을 0으로 측정할 수 있고 1로 측정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측정할 수 있는 베이시스가 0이 있고 1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상태에서 풋사이 0하고 풋사이 1이 있는 거겠죠. 그때 투영 측정의 경우는 걔네를 모두 더한 아이들이 1이 되는 거. 왜냐하면 이건 큐빗에서 맞죠. 1, 0하고 0, 1을 더하면 1, 1이 되겠죠. 그러니까 1행렬이 나오죠. 그래서 큐빗의 그 계산기죠. 우리가 익숙한 걸 자꾸 생각하시면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건 수학적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의 어떤 상태가 있을 때 측정 중에 하나, 큐빗으로 치면은 0으로 측정하는 거나 1으로 측정하는 거나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스템에 딱 가하면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그거의 probability에 따라서 걔가 그 확률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시스템은 이 상태로 붕괴하는 거예요. 하나로 결정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말하면 불어도하지만 코드를 돌려보면 좀 쉬워요. 그래서 우선은 랜덤 스테이트 벡터, 그러니까 임의의 푸사이 상태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임의의 어떤 1큐빗짜리 시스템 상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행렬이 각각 0하고 1로 측정될 확률을 얘에 따라서 계산해 볼게요. 짜잔. 네. 합하면 1이고 각각 0으로 측정될 확률은 0.94, 1로 측정될 확률은 0.06으로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아예 1로 측정이 완료됐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을 그대로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보면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100%의 확률로 1로 측정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신기하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정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양자 회로를 구현할 수 있고 어떤 양자 시스템을 가지고 양자 회로를 어떤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게 0 또는 1로 측정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와트루스 계산의 동영상을 보면은 벨 베이시스로도 측정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베이시스로 우리가 양자 상태를 측정하고 싶더라도 항상 유니터리 영상과 표준 계산 기절을 합한 형태의 어떤 회로로 그걸 다 구현해낼 수 있다. 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양자 정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은 아까 언급을 잠깐 했던 양자 정보의 제한 부분인데요. 여긴 사실 코드를 구현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는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글로벌 위상의 무관계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 같지만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글로벌 위상은 측정 확률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글로벌 위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풋사이라는 상태가 있고 마이너스 풋사이라는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단지 요 마이너스 1 앞에 붙는 상태 앞에 붙는 저 페이지만큼의 차이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측정을 했을 때 0 또는 1로 측정될 확률에도 동일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유니터리 연산을 적용해도 두 개의 측정 결과나 측정 확률에 전혀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글로벌 위상의 차이만을 갖는 두 상태는 표준 기저를 통한 측정이나 일반적인 투영 측정의 관점에서 동일하고 구분 불가능하고 내지는 어떤 한 양자 상태의 두 가지 표기법이다. 내지 또 다른 표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거든요. 어떤 측정의 관점에서 동일하다.
왜냐하면 두 상태는 다르고 이 글로벌 페이지를 활용한 다른 양자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이 글로벌 페이지까지도 양자 연산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무조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측정의 관점에서 두 개가 구분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자 정보의 제한 조건 중 하나. 측정의 관점에서 글로벌 위상은 구분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자 통신에서 굉장히 양자 통신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나오는 노클로닝 세오림. 이거의 핵심은 이거예요. 양자 상태의 복제는 선형 연산이 전혀 아닌데 양자 연산은 즉 유니터리는 선형 연산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스탠다드 베이시스 스테이트를 카피하는 건 가능해요. 기저의 상태, 이런 형태로. 그리고 이 경우는 노클로닝 세오림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확률적인 상태를 고전적으로 카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양자 통신에 대한 키스키 텍스트북 챕터를 봐보시면 이렇게 베이시스의 상태를 옮겨서 전달하는 식의 방법들을 보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잠깐만요. 페이지에서 글로벌 위상이 로컬 위상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스테이트 어떤 상태 벡터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블로우 구면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잖아요. 큐빗이 존재한다는 이런 동그란 구가 있는데 요 녀석이 여기 딱 찍혀요. 요 녀석이 여기 찍힐 수도 있죠. 얘네들은 로컬 위상이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구면에 존재하는 위치가 다른 건데 글로벌 위상은 위치는 똑같은데 얘가 앞에 어떤 복소수로 이 자체에서 어떤 화살표가 이렇게 스스로 돈다고 표현할 정도의 뭔가를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우선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을 남겨두고 저는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